사실은 정답은 아니야. 메뚜기는 메뚜기 색깔이지. 메뚜기 색깔이지. 내가 메뚜기 색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뚜기 색깔입니다. 청색이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이겁니다. 이게 메뚜기 색깔입니다. 이거는 메뚜기와는 변화 안 나는 거예요. 왜 변하느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전에 가지고 이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물섬 보셨죠? 애꾸눈 선장 유명하잖아요. 이 애꾸눈이 진짜 애꾸눈일까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나도 들으니까 가판 위에 밝은 데 있다가 가판 밑에 전기가 없을 때니까 들어가면 밑에가 깜깜하대요. 갑자기 자객이 있다가 선장을 해치는 놈이 칼 들고 있다가 선장 내려올 때 옆에서 찔러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갑자기 얼때네. 한쪽 눈은 평생 가려 있다가 지하철에 내려갈 때는 이게 벗은다면 바로 전화쓰는 게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은 내가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바꿔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비할 게 뭐가 있냐. 크게 입장이 네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째가 뭐냐? 생활 리듬이 바뀝니다. 경제 감각이 바뀝니다. 건강 체력이 달라집니다. 가정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 회장님 부부가 오셨죠 지금? 예, 오셨는데 지금 집에서 설거지 좀 하십니까? 뭐 청소도 하시고 옛날에도 했습니까? 적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하면 그건 외골수라 꼰대입니다. 적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변해 세상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럼 뭘 변할 거냐? 나는 크게 네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생각을. 두 번째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서울 살았으면요, 옛날 같으면 아마 떨려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365일 집에 들어올 때요, 저 담모트에 들어올 때 기침을 합니다. 하고 오십니다. 그 방에 대문 열고 들어와서 대문 앞에 들어와서 대돌 옆에 신발 벗기 전에 대돌 옆에다가 가르침. 365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서울 한다면 생존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습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경 바꿔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다음에 건 비전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남자들이 대개 비전이 많이 바뀌는데요. 젊어서 초등학교 때는 너 모델로 이러면 다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장군이요, 국회 뭐 이렇게 하죠. 군대 제대하고 나올 때 친구들이 너 뭐 할 거냐라면 뭐 공무원 시험 보거나 하면 취직을 해야지. 그 이제 취직하고 나올 때 그때 말합니다. 뭐 할 거야 이러면 어디 아파트 뭐 경비자료도 알아봐야지. 자기의 비전도 바꿔 나가라는 거죠. 이게 환경이 나를 바꾸는 거죠. 여기에 정해라. 그래서 앞서가면 먼저 보고 오르면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세선이 리스크가 있다. 뭐냐?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수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이 오래 살면 이게 리스크 괴로움이죠. 근데 원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금 리스크입니다. 나이 들면요, 연금 기대할 만큼 안 나오잖아요. 주식 이때 됩니까? 저축 이제 금리 없습니다. 부동산 쫄딱 마음 잘못하면. 하긴 요새 LH공사 보니까 부동산 해서 돈 번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말고 시간 리스크입니다. 시간은 많이 있는데 품위주의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 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게 다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자살하면 그게 돌파구냐 이거지. OECD 가운데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일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노년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요. 첫째가 뭐냐?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등산한다거나 산책한다거나 이건 돈 안 들잖아요. 이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건강주의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공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헬스클럽을 한다거나 뭐 걷기 운동을 한다. 이게 하나의 유지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치매 예방책을 관리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거나 수강하는 거. 여기 마치 김숙기 교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치매 엄마가 이상해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게 스터디 올라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는데 이 양반이요 치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교육을 다니는데요. 이게 경찰서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김숙기 강의합니다. 근데 치매는 당사도 받아야 되지만 특히 더 받을 게 보호자들 다 함께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치매 걸려 보시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거 치매 교육은 필수상이다 이게. 근데 순천에 지금 대한민국의 치매 교육의 제일인자가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또 하나의 건강하는 수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웃음치료입니다. 지금 웃음치료는요 종합병원에 삼성, 아산 다 매일 웃음치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보시면 알 겁니다. 매일 오늘 며칠은 11시에 대강당 하니까 그러면 니게를 꽂고 치더라도 쭉 와서 무슨 소사가 웃기면 같이 웃고 난데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웃음이 건강을 도는데 가장 좋은 거다. 암의 약으로 치료 못하는 게 웃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들이잖아요. 웃음치료협회 부회장이 바로 순천에 계신 여기 우리 강혜긴 교수님이 오셨네. 스타 강사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순천에 참 유명한 정부적인 분 말이에요. 판소리의 제일인자시면서 공원에서 우리 이명택 이 순천에 제가 이상하게 순천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통반장들, 리장들 교육을 나흘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 말고도 내가 여기 무슨 복지관인가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하고 했는 순천에 많은데 이 강희영 교수께서는 이게 비전 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중풍 치매는 암보다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비책인데 뭘 할 거냐? 돈 어떻게 벌 거냐? 그러니까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아직도 저축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노년에 쓸 걸 저축해서 노년에 쓸 수 있는 저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많이 있는 도시 사는 것보다는 귀촌 해서 메꾸모자, 밀짚모자 쓰고 작업복 입고 하고 이러면 돈 쓸 일도 적어지고 훨씬 더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취업하는 거죠. 다시 교장생 하던 분이 아파트 경비를 했다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했던 분이 작은 일에 도전을 합니다. 꽃 배달하는 데 나와서 꽃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의 과거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시공을 하던 토목기사가 시공을 안 되면 감리할 수 있잖아요. 설계 못하더라도 감리를 하거든요. 재취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들끼리 건물 옆에 다방 그래가지고 백다보다 싸게 1,000원 아메리카노 1,000원씩 받으니까 전부 일자리도 가지면서 일자리 갖는 건 일거양득이다. 늙지 않는 비결이다. 이것이 노년 작부에게는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미 활동에 갖는 거죠. 취미를 갖는 거죠. 뭔가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악기, 어느 사람은 자전거, 어느 사람은 사진, 어느 사람은 시, 문학, 어느 사람은 글씨, 어느 사람은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여가 활동을 취미로 하는 게 시간을 보는데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재능을 발견한 사회에 참여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의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런 대답을 바란 거야. 근데 참 명리하세요. 우리 사모님인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 대답 원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잖아야지. 그런데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 80이 넘었지만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아무나 오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정성이 물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재능을 있다면 그걸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봉사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이 숲에서라는 분들이 이게 모여서 이렇게 대회하고 이러는데 경기도 하더라고요.
또 저는 또 시의회를 해가지고 시의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이거 내 돈 써가면서 이거 봉사하는 겁니다. 회장이지만 이건 이름만 회장이지 돈 한 푼 안 생겨 봉사하는 거죠. 근데 인맥 관리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 내가 밥 사주면서 사람들 막아주고 여기 강기 교수님 요 가운데 빨간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강현 천재 여기 다 유명한 분입니다. 여기 홍석희 씨 지난번에 와서 하셨죠? 네. 이분도 내가 같이 밥하면 같이 해가지고 나고 여기 여기 이원정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이고 이거 별이 5개 윤은기 국무원장 여기 다 유명한 분이 이분들이 내가 밥 사줬습니다. 내 돈 내고 밥 사줬어요. 인맥 관리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추천받는 것도 여기 누군가가 나의 걸 보고 추천해주려고 왔지 내가 아무리 잘났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추천해주지.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시작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후들을 깨지 말아야 된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물 한 잔 먹혀서 죄송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좀 정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대개 잠자는 시간이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도 요새 그 미스터트롯인가 그번호 하고 아니 목요일 날은 매니저 출입하냐 그거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 이게 생활 의무를 깨야 되는 가장 기본이시다. 두 번째는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삼식이 새끼라 그런다면 그래서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집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은 가급적 줄이라는 거죠. 뭐 사무실 때도 친구 만나거나 해서 이게 생활이 안 깨려면요 일단 집에서 나오는 게 좋다. 이건 뭐 내 주장이니까 잃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집안일을 정해서 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은 난 정했습니다. 집사람이 불러요. 여보 나와야 돼. 나가보면 당신이 빨 거야 밀 거야. 빠른 건 진공청소기 하는 거고 미는 건 마를 걸려면 여기지. 그 애들 장가가고 시간 방에도 가야 되잖아. 그 재밌어요. 설거지 오늘 목요일 당신 차례야. 설거지 하는 거죠. 집안일을 정해서 나눠 하는 것도 생활 의무를 깨는 중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활동 이걸 세우라는 거죠. 여기 순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이거 일정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냥 당신은 뭐 할 거야 그러면 뭐 생각해봐야지 안 되는 거죠. 미리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친구 만날 거야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화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바보스러운 줄은 자기 한가롭다고 해서 가족을 울지 말라는 가족을. 퇴직하면 할수록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여자가 더 행복해질 시간에 마지막에 여자가 고생 좀 면하고 할 만에 귀찮게 저 남자는 나를 귀찮게 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가 지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거 좀 딱딱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는 봐주세요. 뭐냐면 사회공헌 활동이 왜 필요하냐 이게 사회봉사가. 개인적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사회활동에 가계 역할을 해요. 돈도 벌면서 사회봉사도 한다 이런 것이 개인적 입장입니다. 사회공헌은.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 보면요 조기 퇴직자가 많습니다. 요새 대기업 같은 데는 50살 넘으면 되게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인력 낭비입니다.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받고 좋은 인력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어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봉사를 사회공헌을 쓸 수 있겠느냐. 인력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봉사 공헌활동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공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도시마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경험을 나눌 거냐, 사람의 정을 나눌 거냐, 지역사회에 기여할 거냐, 취미를 살릴 것이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성을 갖는데 퇴직자가 그 관리를 하면서 인력 낭비를 제거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사회공헌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하는 것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하면요 아날로그 시대는
소외된 이웃을 봉사해 주는 게 자원봉사였습니다. 연탄 없으면 연탄 나눠주고, 이발 못한 분에게 이발시켜주고, 뭐 미장원 못 가는 분에게 뭐, 이것만 사회봉사했어. 이건 전통적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요새는 뭐냐? 요새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발전이 발전하냐? 이건 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했는데 이것을 시대적 패러다임을 변화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생활 영역이 변화가 됐는데 뭐냐? 새마을운동 하면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뭡니까? 잘 살아보십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기입니다. 요새 새마을운동 주간본부에 가보세요. 잘 살아보기 얘기 싹 빠졌습니다. 뭐라느냐? 요새는 생명나눔,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운동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영역도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옛날엔 물질 중심의 주거소득이 생활 삶의 질입니다. 너 몇 평짜리 살아? 이러면 나 55평짜리 살아. 그거 무조건 물어보도 않고 잘 사는 겁니다. 요새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뭐야? 나 BMW 타. 요새는 뭐냐? 건강이 어떠냐? 지금 무슨 교육 받고 있느냐? 문화 여가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전은 대비하고 있느냐? 환경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이게 삶의 질입니다. 더 한 것은 지표가 옛날에 기대 수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게 뭐냐?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느냐? 아프리카 가봤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냐? 손자는 올해 몇 살이냐? 삶의 만족도, 너 요새 행복해? 이런 것이 바로 젊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영역에 7포 세대가 생겨가지고 난 오늘 어느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결혼 안 한 남자들이요. 그 무슨 여자를 이렇게 실리콘으로 맹글어가지고 시간을 1시간짜리는 얼마, 2시간짜리 얼마 해가지고 들어가서 결혼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소주 먹고 어울리고 어느 사람은 그걸 250만 원 주고 사과 집에 갖다 놨대요. 가족이 없는데 그게 숨도 못 쉬지만은 그 촉감의 온도도 차고 한데 근데 그거 보면서 7포 세대 결혼도 반대, 집 가는 것도 반대, 뭐 애 낳는 것도 반대, 직장도 반대, 7포 7가지 포기한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요새 국민운동으로 이거 제출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헌신할 일입니다. 왜 국립묘지에 저렇게 땅을 해가지고 이 말했을까요? 이 젊은 군인들은 결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겁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헌신한 겁니다. 자기 몸을 버린 겁니다. 국가에서 국립묘지에 해주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유관순 누나 왜? 12살 때가 많다 부르다가 돌아갔으니까 가치 있는 삶이 그런 겁니다. 헌신하는 거. 두 번째는 봉사하는 거죠. 개천에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나리를 신고 청소를 하고 이거 돈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봉사자를 통해서 통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세 번째 뭐냐? 사회발전을 이끌어 하는 거죠. 요새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방책이 뭐 있겠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그 대가 없이 하는 일은 봉사입니다. 근데 큰 바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 안 주면 무엇이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회장님 또 이사님도 한번 느낄 겁니다. 여기 좀 뭐 도와달라면 얼마 주는데요 해서 얼마 준다라면 가고 나 돈 안 주는 거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재능기부 강연을 상당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재능기부하면 사회봉사자입니다. 돈 받으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보다는 봉사자가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겠느냐? 영향력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입니다. 근데 첫째 뭐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가족 위해 사느냐? 지역사회를 위해 사느냐? 일터를 위해 사느냐? 국가를 위해 사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다 나보다는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가족보다는 지역사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회장님, 대표님, 이사님은 아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실 겁니다. 내 집안일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전부씩 얻어가지고 비싼
가게 얻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산불러 놓고 이게 뭐, 근데 이 사람 일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만 최고입니다. 근데 국가를 위해서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여기서 한을 떴어서 인류의 공연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태평양 한가운데 배 몰고 가서 사회를 확 맑게 하자. 북극의 펭귄을 살리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 주장하는 사람 보면요 박수 쳐집니다. 지구온난화는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류를 위해서 지구온난화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인격의 가치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지혜로운 생활 모습인데요. 자, 생활 환경을 다운사이징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요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뭔 얘기냐면 주거 환경을요, 비싼 땅 비싼데 그 비싼 아파트 평수 넓은 데 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존경합니까? 땅 비싼 데 산다고 존경합니까? 인격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촌거래 농촌에 이렇게 조그만 집이라도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한번 환경을 정리해보자. 이걸 주장하고, 두 번째는 이건 나도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수입이 감소하면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활환경이 다운싱 할 때 가정여행은 자가용 두고 버스 지하철 타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지출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 지출 억제할 수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구두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값이 그래도 아직 쌉니다. 편해요. 이게 다 생활 사이즈입니다. 더한 것은 생활용품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나의 소장하는 물건을 누구 주겠다 이걸 올립니다. 누구 가져갔다는 가져가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에너지 권 대표께서 제일 먼저 와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내가 전시장에서 1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자수입니다. 자수. 손을 놓은 겁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내가 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책을. 아마 반석은 줬을 거예요. 이 역사책이 서울시에서 너무 좋은 건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올렸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갔다면 가져가라 했더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후배 공무원 정직한 친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선배님 저 주십시오. 와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져가기 전에 야 잠깐 기념 촬영하자. 사진 찍어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이게요, 내가 옛날에 70년대 요거 한 권씩 매달 나올 때 한 권이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한 달에. 그때 봉급이 9,000원이었습니다. 3분의 1을 주고 매달 한 권씩 산 겁니다. 이거를 15개월을 산 거죠. 이게 지금 볼 일이 없었잖아요. 이걸 언제 보겠다. 아니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백화점이. 이걸 했더니 어느 사람이 자기 기념관에다가 전시하겠다. 그냥 가져갔습니다. 책까지. 전집, 세계대벽이 나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 조작입니다. 전시관에 내가 5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걸 누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김태성이라는 아나운서 쇼호스트 1호였을 텐데 잘생겼죠. 이분이 저 주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와서 별걸 다 가져갔어요. 이 줬습니다. 50만 원짜리 그냥 줬어요. 도자기를 내가 한 10점 정도를 그 창고에 있고 이랬던 거 다 꺼내가지고 딱 놓고 펼쳐놓고 내가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가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본 사람만 다 봤을 겁니다. 내가 한 추럭으로 한 턱분 정도로 아마 내가 나눠줄 것 같아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무진장이라고는 서경보 선생이 쓴 것입니다. 그림이 너무 뜻이 좋아요. 무진장, 다 아무리 해도 보내도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희화한 겁니다. 마술협회 함현진 회장이 마술 잘하거든요. 저 양반이. 와서 달라고 가져가 줬습니다. 사실이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가면은 원숭이를 잡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이 함지박에다가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이 함지박은 끈을 묶어서 나무에 묶어놓은 거야. 그 원숭이가 지나가다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거기서 이거 있다 이거. 그래서 그걸 꺼내려고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간대요. 꺼내려고 잡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 결국 그래 잡는 이게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잡고 있는 거야. 자기 죽는 거 모르고. 이걸 나는 얘기해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생활환경 다우시가 말씀드리면서 제 소장품, 색, 사진, 일기장, 특히 무슨 상패, 기념패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노년에 필요한 게 뭐냐? 말할 것도 이거죠, 이거. 근데 이게 병원비를 노후자금 날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 날립니다. 수술하면요. 간이 나쁘다. 이식하자. 간을 누가 줘도, 구할 수 있지만 줘도 비용이 요새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3, 4천이면 이식을 할 수 있대요. 중국 가서 이식하고 오잖아요. 온 친구들 6개월 이상 사는 거 못 봤어요. 태군 오는데 와서 다 죽는 거죠. 이게 저는 내 친구 하나가요. 그 친구는 아버지만 나오면 눈물을 쫙 흘립니다. 농협 단위협 조합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몇 청 돼야 되는데 땅이 15마디밖에 없대요. 이 양반이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대요. 위암 수술해야 된다.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난 수술 안 하겠다. 내가 수술해라고 넌 다섯 문제다 파면 널 형제들 뭐 먹고 살라 그러냐. 나포도 그냥 견디고 아버지가 그 재산 지급하려고 갔대요. 그 양반은 지금 잘 사는데 아버지만 이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게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위암을 수술 안 하고 버틴 그 양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치는 게 뭐냐 이거죠. 아까 말한 가족관계 주도권 관계도 나눠야 되고 친구 여가봉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나 때는 대개 말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야 저거 내가 있을 때 저 하던 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 주장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과거에 나 때는 이거 하면은 나는 겉으로 바보입니다 이겁니다. 나 사회에 있을 때 넌 계급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나와서는 다 제로 베이스예요. 근데 목욕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갔더니 근데 얼핏 본뜩한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옛날 장관이에요. 장관. 그렇다고 옷 벗고 내가 일어나서 차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냥 너도 같이 목욕 발 벗고 그냥 하나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거야.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벽을 잘 사는 사람은요 이거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돈 안 들고 즐기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즐기는 분 얼마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공짜로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공짜 타고 다니잖아요. 지공대사.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은 화상을 합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하죠. 근데 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지전성기. 여기 안동국시집인데요. 우리 사람이 국시를 좋아합니다. 나는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하고 국시 차이 아시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면 국시고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라면. 그런데 여기 가려면 자동차 타야 돼. 좀 멀어. 우리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다 갔더니 어느 사람이 차를 떼더니 발레바킹 내리세요. 차 대드리겠습니다. 내렸어요. 차를 몰고 혹시 어디다 대나 보니까 끌고 저쪽에 초등학교에 온 그 담자리 그때 세우고 오더라고요. 일세 돌리고 와요. 가만히 보니까 요 가운데 요 친구인데 내가 옛날에 강동구청 건설국장 할 때에 그때 과장하던 친구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너 윤 과장 아니야? 이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됐잖아요. 발레바퀴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눈치챘나 봐. 이거 국장님 그 제가 하는 겁니다. 이래.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마누라하고 둘이 내가 이제 국수 시켰어. 그러면 지가 옛날 국장 같으면 내가 국수 시키면 감자전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주더라고. 옆에 보니까 노란 감자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하숙지 여기 감자전 하나 이랬더니 그럼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우리 국장 거니까 두툼하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나보고 이게 진작 나와서 갈 거랬어요. 봉급보다 3배 정도 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내가 옛날 공무원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잠바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퇴직할 때 걱정을 했는데 조금만 낮추니까 걱정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전에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넘어질 때 119 이용하라는 겁니다. 제일 여자들이 급하면요 1번 누르잖아. 1번 누가 눌러요? 우리 회장님은 누가 아내 소용없어. 목욕탕에 들어가면 2시간 안에 질 안 받아요. 아들 부산 가 있으면요 올라오는데 한나절 걸려. 119는 금방 오잖아. 넘어지면 119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 감기 피해령 걸리지 말아야지.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음식점을 하나 두라는 거예요. 값싼 음식점을. 요새 추어탕도요. 추어탕 통 하나? 통은 2,000원이 비싸요. 통으로 시키면 13,000원에. 보시탕도요. 특제 먹으면 15,000원이에요. 삼계탕도 전복 삼계탕은 27,000원 받더라고. 시시 가서요 27,000원짜리 먹으면 5만 원만 내면 퇴직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점심 갈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가까운 데 가면은 3,000원, 4,000원짜리 가면 세대 사람이 그래도 만 원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만날 때 부담이 없어요. 공무원도 퇴직까지 뭐하면 언제인지 알아요? 보통 점심때 만나면 2시 내지 3시까지 갑니다. 왜? 아무도 밥 먹을 생각을 안 해. 밥 먹을 사람은 지가 밥값 내야 되니까 버티는 거야. 누가 어디가 짜증나 먹자려면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부터 보고 있으면서 지금 처음 보는 거 마냥 알아들어요. 부담 없는 친구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의 얘기입니다. 밤 12시에도 전화를 걸 수 있고 전화하면 금방 나올 수 있고 무슨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다 재밌는 이것이 노년의 명심할 얘기라. 그 다음에 이제 이모작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꼬라서니하고 참 난 이 사람들 얘기가 들려 목소리가. 이 양반이 그래 영감 지금 무슨 생각해? 저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먼저 뛰어내리고 그래요. 나도 당연히 따라갈 테니까. 왜 그러다느냐? 연금 준비가 없어요. 돈이 노후 준비가 없어요. 이꼴 되는 거예요. 더한 것은 사업한다고 투자하다가 이거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 이모작에서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 말리세요. 돈 어디 투자한다면 아파트 잘못하면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아파트 갖다 주면 몇 억은 금방 나온다고요. 이자 준다고 천내 쫄딱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가져온 거를 이혼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지 아시죠? 잔이혼입니다. 치매 걸리고 뇌출을 해서 이 사람이 말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죠. 이혼했잖아요. 그 돈 많은 여자가 버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옛날에 그분을 이러면 안 되니까 관계없어요. 소문났어요. 아주 이성을 좋아한대. 근데 그분이 본인이 그래. 나도 들었습죠 자기는 여자 손끝만 잡으면 그날 저에게 잡아들 수 있대요. 그랬더니 이걸 한다네요. 스로 킥킥. 그런데 그 양반이 바람 피우는 거를 부인이 삼아 알았대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 양반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아주 분점을 차렸어. 분점을. 부인이 용서 못한다. 이혼 신청을 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이혼해서 재산 반 다 나눴어요. 엄마는 아들 딸 집에 자렇게 다녀. 아버지는 바람 피웠다는 거 분점 차린 것 때문에 아들도 이혼하니까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난 그 양반 그 많은 돈 그 한 거 난 그게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 이거 하지 말라 이게야. 저는 이건 뭐 건강하더라도 대수술하면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미리미리 대비한 사람은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다.